대만이 위험하다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지?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게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그 틈을 타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월가의 투자자들이 어디로 눈을 돌리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들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뉴스에서 맨날 나오니까 그냥 익숙한 이름처럼 느껴지죠? 근데 지금 이 두 기업이 처한 상황은 평소랑 달라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역설적인 순간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1. 지금 대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자, 먼저 지금 대만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2025년 12월 말 중국 인민해방군이 정의의 사명 2025라는 이름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어요. 육군, 해군, 공군의 로켓군까지 총동원해서 대만을 6방향에서 에워싸는 훈련이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중국은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도 안 쐈는데 뭐가 무섭냐고요? 사실 이게 훨씬 더 영리하고 무서운 전략이에요. 이걸 전문가들은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불러요. 전쟁은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한 평화도 아닌 아슬아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천천히 압박하는 방식이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동네 깡패가 가게 앞에 매일 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게 손님들은 발길을 끊기 시작하고 주인은 잠을 못 자고 결국 가게는 서서히 망하는 거예요. 총 한 방 없이요. 중국이 대만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훈련 이후 대만 해협을 지나는 화물선들이 항로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배가 지나가는 길이 달라지면 물류 비용이 오르고 보험료가 올라가고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려요. 우리가 사는 물건값이 오를 수 있는 거죠. 이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16조 원짜리 무기 판매. 그럼 중국은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훈련을 했을까요? 훈련이 시작되기 열흘 전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승인했어요. 그 규모가 무려 약 16조 원이에요. 역대 최대 규모죠. 미국이 대만의 뒤를 봐준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낸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대만으로 가는 물자 공급도 미국 지원도 다 막을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던 셈이죠. 국제 정치가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강대국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전 세계 경제에 파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삼눈에 안 보이는 전쟁, 해저 케이블과 사이버 공격.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다 밑에 깔려있는 해저 케이블 덕분이에요. 이게 끊기면 인터넷이 먹통이 돼요. 대만은 인터넷의 95%가 바로 이 해저 케이블로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2025년 초부터 정체불명의 선박들이 대만 근해를 지그재그로 누비면서 이 케이블을 고의로 끊는 사건이 계속 발생했어요. 싱순 39호, 홍타이 58호 같은 이름의 배들이었는데 대만 당국이 선장을 잡아서 처벌했지만 누가 배후인지는 다들 짐작하고 있죠. 케이블이 끊기면 대만은 금융거래도 해외와의 통신도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전쟁 없이도 나라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이버 공격도 무시무시해요. 하루 평균 190만 건의 사이버 공격이 대만 정부 전산망에 들어온대요. 숫자로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SNS와 인터넷에는 미국은 결국 대만을 버릴 거다. 대만 경제는 이미 끝났다. 같은 가짜뉴스가 하루에 86만 건씩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심리전까지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전은 총보다 정보와 데이터로 싸우는 시대가 된 거죠. 사반도체의 심장, TSMC가 흔들린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경제 이야기로요. 대만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TSMC예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줄여서 TSMC, 세계 최고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이에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심지어 냉장고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 상당수가 이 회사에서 만들어져요. 엔비디아, 애플, 퀄컴, 네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TSMC의 반도체 생산을 맡기고 있죠. 그런데 이 TSMC가 대만에 있다는 게 지금은 엄청난 리스크가 되고 있어요. 대만이 흔들리면 TSMC도 흔들리고 TSMC가 흔들리면 전 세계 전자산업이 흔들려요.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어요. 2025년 11월 TSMC의 전직 수석 부사장이 회사의 최첨단 기술 2나노 공정의 핵심 기밀이 담긴 문서 80박스를 몰래 빼돌리려다가 붙잡혔어요. 만약 이 기술이 유출됐다면 TSMC가 10년 넘게 쏟아부은 연구 성과가 한순간에 경쟁사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TSMC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 사건은 대만 리스크가 단순한 군사 위협을 넘어서 기술 보안 위협으로까지 확대됐다는 걸 보여줘요. 오, 그럼 돈은 어디로 움직이나? 한국 반도체로의 대이동. 자, 이제 투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서운 뉴스 뒤에 항상 이 질문이 따라와요. 그래서 돈은 어디로 가? 전 세계 기업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엔비디아는 AI 칩을 만들어야 해요. 애플은 아이폰 칩이 필요해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칩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걸 전부 TSMC에 맡기고 있었는데 TSMC가 있는 대만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공급처 분산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대안을 찾기 시작하죠. 이걸 전문 용어로 공급망 다변화라고 해요.
그러면 대안이 어디 있냐고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인텔이 미국 내 공장 증설에 뛰어들었지만 기술력과 수율, 제대로 된 칩 생산 비율에서 아직 TSMC 수준이 아니에요. 일본도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지만 최첨단 공정에서는 한국보다 한 발 뒤처져 있어요. 유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결론적으로 전 세계에서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후보는 딱 두 곳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바로 대한민국이죠. 6삼성전자, 위기가 기회가 되다. 삼성전자 2026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이 흐름이 그대로 보여요.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 원, 이 중에서 반도체 부문에서만 약 50조 원을 벌었어요. 왜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파운드리 수주 증가예요. 파운드리란 다른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사업이에요. 원래는 TSMC한테 주문하던 기업들이 대만 리스크 때문에 삼성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최첨단 2나노 공정 수주가 전년 대비 130% 이상 늘었다고 해요. 삼성이 갑자기 기술력이 급상승한 게 아니에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삼성을 반사이익의 최대 수혜자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삼성도 마냥 웃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것, 수율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것,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이 삼성 입장에서는 다시 오기 힘든 도약의 기회라는 거예요. 7SK하이닉스, AI 시대의 최대 수혜자. 요즘 AI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챗GPT, 구글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이런 AI들이 작동하려면 엄청난 연산이 필요해요. 그 연산을 처리하는 게 바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만드는 AI 가속기 칩인데요. 이 칩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게 바로 HBM, High Bandwidth Memory, 고대 역폭 메모리예요. 쉽게 말하면 AI 칩 전용 초고속 메모리예요. 그리고 이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지금 전 세계 1위예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들어가는 HBM4를 SK하이닉스가 독점에 가깝게 공급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에도 상장해서 약 15조 원을 조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고, 그만큼 전 세계 자본이 SK하이닉스를 향해 움직인다는 신호예요. 월가가 우리는 대만 대신 한국의 기술력을 선택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거죠. 냉정하게 봐야 할 리스크도 있어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한국 반도체 무조건 좋다라고만 하면 그건 절반짜리 정보예요. 리스크도 함께 봐야 진짜 공부가 되거든요. 첫째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이에요. 중국이 대만만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 서해에서 정체불명의 중국 부표들이 발견되고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을 중국 배들이 장시간 쫓아다니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한테도 슬금슬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 사드 사태 때 중국이 우리 기업들에 얼마나 심한 보복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런 상황이 다시 올 수 있어요. 둘째로 기술 유출 위협이에요. TSMC에서 기밀 유출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항상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기술이 새나가면 경쟁 우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셋째로 반도체 산업 자체의 사이클이에요.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산업이에요. 지금 좋다고 영원히 좋은 건 아니에요. 공급이 넘치는 시기가 오면 가격이 폭락하고 기업 실적도 꺾이게 돼요. 투자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리스크까지 꼭 같이 고려해야 해요. 장밋빛 전망만 보고 움직이면 나중에 후회하는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처음엔 대만이랑 나랑 무슨 상관? 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연결고리가 조금씩 보이시죠? 세계 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게 엮여 있어요. 대만 해협에서 중국 군함이 움직이면 대만의 반도체 공장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결국 우리나라 경제 전체와도 연결돼요. 멀리 있는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뉴스를 볼 때 표면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의 흐름을 읽어보세요. 지정학적 위기가 어떤 산업에는 위협이 되지만 다른 산업에는 기회가 돼요. 두려움에 무조건 움츠러드는 것도 낙관론에 무작정 올라타는 것도 둘 다 위험해요. 숫자와 구조를 보고 리스크와 기회를 함께 고려하는 습관이 진짜 경제 공부의 시작이에요. 저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경제에 관심 많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장하고 싶어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